우크라이나 동부 슬로반스크.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이곳엔 삶과 죽음이 매일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지역조차 안전하지 않았고 병원과 학교마저 끊임없이 폭격을 받으며 도시 전체가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온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연, 38살. 전직 간호사였던 그는 국제구호단체의 자원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남성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은 징집되어 전장에 나가거나 이미 전사한 상태였습니다. 살아남은 몇몇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기에 남겨진 것은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병원은 부상자들로 가득했고 약품도 인력도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도연은 그 긴박한 현장에 투입되어 현지 간호사들과 함께 하루하루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피 묻은 붕대를 갈고 밤에는 응급수술을 돕고 잠깐 짬이 날 때면 병동 아이들에게 조용히 물을 떠다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리우다를 만났습니다. 27의 젊은 간호사였던 리우다는 키예프에서 간호대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고향 마을로 돌아온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삶의 이유가 된 듯 병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표정하게 보이던 얼굴에도 환자의 이름을 부를 때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리우다에게서 강인함과 깊은 상처를 동시에 느꼈고 그녀 역시 그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팀이 되었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시선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읽을 만큼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함께 수술실을 지키며 새벽을 넘기고 함께 병동을 정리하면서 나누는 작은 대화들 속에서 조금씩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감사나 호의가 아닌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감정이 담긴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시는 다시 폭격을 맞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병원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밤새 리우다와 함께 환자들을 살려낸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병원장과 공동체 여성 대표들의 긴급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조심스럽게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하지만 우리 마을은 지금 남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도 태어나지 않고 공동체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몇몇 여성들과 결연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져주실 수 없겠습니까?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리우다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그런 제안이 간절한 희망이에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등을 돌린다 해도 이 마을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공동체와의 합의 아래 3명의 여성과 동의에 의한 결연 관계를 맺기로 결정합니다. 그중 한 명은 리우다, 그리고 외과의사 나탈리아 33세, 마지막으로 전쟁 고아들을 돌보던 보육교사 알로나 29세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 속에서 삶의 이유를 잃었던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이들과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다져나갔습니다. 강요도 은폐도 없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공동체는 여성들의 존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이들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리우다와 알로나에게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고 작은 축하잔치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떤 색 담요를 준비할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나탈리아는 몸 상태로 인해 아직 소식이 없었지만
그 역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삶도 어쩌면 두 번째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도연은 단지 생명을 잇는 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외부 단체들과 연결해 전기, 난방 장비, 위생 물품 등을 들여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사람들은 그를 희망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마을의 진정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마을 안에서는 봄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창문 아래 놓인 작은 아기 침대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서로의 손을 잡고 웃음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공동체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그는 자신이 원한 운명은 아니었지만 결국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요청 앞에서 마음을 열고 두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한 도시의 미래를 지켜내는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